안녕하세요. 멋진 신세계를 시청하고 계시는 멋진 시청자 여러분, 멋진 신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JTBC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터넷 이용자 이용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아나운서 강지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일요일 보내고 계세요?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아, 월요일인가요? 네, 월요병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아, 월요병 예방약 같은 멋진 신세계. 네, 좋네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로드 시간을 일요일로 바꾸기로 한 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조회수도 잘 나오고 댓글도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용주 씨, 원래 이번 주에 리플레이한 시간 아니에요? 아, 예, 맞죠. 근데 2016년이잖아요. 근데 2016년에 무슨 쿠데타가 그것도 우리의 형제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리플레이는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 패턴을 너무 정형화시키면 상대에게 다음 수를 읽힐 수도 있죠.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하시죠. 네, 쿠데타는 좀 황당하지만 2016년은 2016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쿠데타를 막아달라라고 대국민 호소를 했는데 글쎄 무슨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했다네요. 혹시 그 세계 언론 자유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글로벌 단체에서 매년 세계 각국의 언론 자유를 점수를 매기는데 2016년 대한민국 180개국 가운데 70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상위 38% 정도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터키 얘기하다가 갑자기 언론 자유지수 얘기는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상위 38%에 속한 덕분에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참 자유롭고 좋습니다. 네, 저희만큼 자유로운 방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좀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탄사님, 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뭔가가 제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고요. 네, 저는 누굴 패러디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말로는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언론 자유지수 얘기한 건 이것 때문인데요. 우리의 형제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혈육 북한이 180개국 가운데 179위, 그리고 형제의 나라 터키가 15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용감한 형제들이네요. 북한이 180개국 중에 179위라면 북한 밑에 나라 하나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은 제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터키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터키 얘기하니까 칠면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건 비밀입니다만 전 미국에서 살다 왔거든요. 매년 땡스기빙이 되면 칠면조, 터키를 먹었는데요. 저는 터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먹으면 졸립거든요. 그게 왜 비밀이에요? 살다 온 게? 비밀이죠. 개인 신상 아닙니까? 비밀로 해주시죠. 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미 말해버렸습니다. 네, 우린 친구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터키에 함유된 그 트립토판 성분이 졸음을 일으킨다는 건 미국의 오래된 잘못된 상식으로 밝혀졌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터키를 오해했던 것 같네요. 터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시죠.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SCN 광합방송 영업팀 이성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멋진 신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네, 지난 주말 터키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터키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은 오스만 제국의 매니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그는 새로운 술탄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What? 시작부터 논조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세도 할 수 없어요.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터키 지역에서 번영했던 이슬람 국가인데요. 술탄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의 최고 정치 지배자였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이번 터키 뉴스 보시면서 착한 쿠데타? 저런 표현이 있을까 싶을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는 착한 쿠데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해서 이런 착한 쿠데타라는 모순 형용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는데요. 모순 형용이요? 네, 모순 형용. 말도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을 결합해서 원하는 효과를 거두는 표현법인데요. 착한 쿠데타,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터키에서 지금까지 쿠데타가 1960년, 71년, 80년, 97년 이렇게 4번 있었는데요. 모두가 세속주의, 즉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고 했던 터키 국부 아타투르크의 건국 이념을 따른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터키가 재정일치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군인들이 나섰던 거죠. 그럼 착한 쿠데타 맞네요. 덕분에 터키는 이슬람 종교를 따르지만 주변국들과는 좀 다르게 매우 현대화된 모습이 됐고요. 이번 쿠데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시간 만에 실패로 돌아갔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평소 이렇게 데스노트나 살생부를 준비했던 사람처럼 불과 며칠 만에 2만여 명을 쿠데타 세력이라며 체포했습니다. 대부분이 세속주의를 옹호하던 군인, 경찰, 판사, 검사들인데 터키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서 2004년 사형제를 폐지했는데 이 에르도안이 이들의 처리를 두고 사형제 부활을 또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럼 자기가 술탄이 되는 거랑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데 반대하면 다 죽이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치, 다 죽여 이런 거죠. Ve alınacak böyle bir kararda da onay merci olarak ben kararımı açıklıyorum. Ben bunu onayladım.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과 유럽이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EU 가입을 빌미로 터키를 압박한 겁니다. No country can become a EU member state if it introduces that penalty. That is very clear in our acquis, as we call it. 하지만 터키는 IS 격퇴전의 핵심 거점이자 유럽행 난민을 통제하는 최전선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터키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와, 술탄이 방학한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막을 수 없죠, 이러면. 네, 표현 좋네요. 2016년 3월 5일 자만이라는 터키 신문사가 헌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요. 그 다음날 3월 6일에는 에르도안이 지지하고 있는 다리공사에 관한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Bu haberi özel haber olarak yapan kişi de öyle zannediyorum ki 이 사람들 에르도안을 얕봤네. 이 사람들 자만했구만. 네, 이 자만했던 자만이란 신문사는 에르도안으로부터 이번 쿠데타 배후로 지목된 페툴라우 길렌이 운영했거든요. 페툴라우 길렌은 나와 무관해. 쿠데타 연루 증거를 내놓으면 내가 내 발로 터키에 돌아갈게.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Just in the hypothetical event that might happen, he says, I'm 77 years old, I believe in God, in the hereafter, I will not blink an eye, go to the gallows if necessary. 네, 지금 보시는 건 2014년에 완공된 터키 대통령궁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총 1150개 객실이 있고요. 그중에 1024개가 오피스 시설을 갖췄습니다. 독일산 지붕에 인도산 녹색 대리석, 이탈리아산 나무로 치장된 오스만 제국 스타일의 이 아름다운 건물은 이 자체로도 예술작품이면서 그 안에도 예술품들로 즐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7,500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와, 대단하죠. 연봉 646억 2천만 원으로 세계 정치인 연봉 1위인 에르도안은 술탄이 돼서 궁전을 다시 지으면 이중 지출이 될까봐 이렇게 미리미리 크고 웅장하게 해줘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궁 안에 미디어룸이라는 곳이 따로 있는데요. 저 뉴스룸 있는데 아무튼 에르도안은 거기서 데스노트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앵커멘트 작성하는데 여기는 데스노트를 작성하네요. What? 그곳에선 터키 국민들의 관심사, 트렌드, 그리고 정적들, 행복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쿠데타 당시에 이 대통령궁이 폭격당했다 그러는데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 쿠데타군의 폭격은 주차장, 그 근처에만 집중됐다고 합니다. 대통령궁에는 그 어떠한 흠집도 내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알라께서 술탄 되실 분을 보살핀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알라 까발. 네, 우리 형제의 나라 터키는 언론 자유 지수가 151위입니다.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고 징역 4년인데요. 에르도안은 2003년 총리 시작해서 지금 대통령이니까 사실상 13년 정도 장기 독재 중인 걸로 알려져 있죠. 시민들은 에르도안의 독재에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로 저항해 왔는데 소셜미디어 위험성을 눈치챈 에르도안이 대통령이 된 후에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술탄 모욕죄를 적용하고 싶었겠죠. 이용주 씨가 좋아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아이러니. 말도 안 되네. 이번 쿠데타에서 에르도안을 살린 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싫어했던 소셜미디어였습니다. iade ediyor
Mekanı inşallah cennet olsun diyorum. 얘기를 듣고 보니 우리 형제의 나라 터키 형제끼리는 닮은 점도 있고 뭐 다른 점도 있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8년 동안 북한보다 언론 자유지수 순위 밑에 있던 나라 바로 에리트리아 이야기입니다. 에리트리아가 얼마나 낯선지 이렇게 지도에 잘못 표시를 해도 대부분 뭐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에리트리아는 여기입니다. 아, 역시 잘 모르시네요. 정말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처음 거기가 에리트리아 맞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위치도 생소한 에리트리아. 혹시 이 나라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프리카의 북한입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국 언론에서는 에리트리아를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려 8년 동안이나 북한이 자기 아류한테 뒤지고 있던 건데요. 이런 상황은 마치 아류작인 서든어택이 오리지널인 카운터 스트라이크보다 국내에서 더 인기가 있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물론 지금은 둘 다 고급 시계에게 패배했지만요. 근데 8년이나 그랬으면 북한을 아시아의 에리트리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이릅니다. 진정하시고요. calm down.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 표현, 언론, 사상, 정치, 집회, 이동 그 어떤 자유도 없죠. 에리트리아는 북한을 벤치마킹한 것처럼 아주 똑같은 모습입니다. 독재자인 이사이아스 아페웨키 대통령이 23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는데 미등록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죄명이나 재판 절차 없이 가두고는 미리 지옥을 체험하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남자 신자 3명은 1994년에 수감돼서 아직까지도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에리트리아는 가두고 고문하는 일을 고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가 지원 무료 헬스 PT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 수 있어. 너 견딜 수 있어. 조금만 더. 게다가 에리트리아의 언론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영 언론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TV 뉴스나 드라마 프로그램이 매일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에리트리아에는 인터넷이 없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 보라고 올리는 거예요? 뭐 외국 네티즌 보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알려드릴 수 없고요. 셋째, 에리트리아에는 정치의 자유도 없습니다. 최고 존엄이신 인민자유전선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뺀 그 어떤 조직이라도 정치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엔 아까 그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과 국가지원 무료 헬스 PT를 받아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어딘가 가려고 한다거나 가족 위에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 이럴 때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곳곳에 군인들과 체크포인트가 깔려 있거든요. 혹시 에리트리아의 특산품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옆 동네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에티오피아입니다. 낯익은 나라가 나오니까 굉장히 안심이 되시죠? 이 에티오피아가 커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에리트리아의 특산품도 커피일까요? 최근 스위스의 한 기차역에서 수상한 가방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서 키 183cm인 에리트리아 남성이 나왔습니다. 아니 거긴 어떻게 들어간 거야? Are you Uncle Tom? 통 아저씨세요 무슨? 에리트리아가 해외에 가장 많이 보내는 건 난민입니다. 아니 어떻게 너는 난민을 특산품에 비유할 수가 있어? 너가 사람이야? 라고 화를 내신다면 잠깐만 진정하고 들어주세요. 에리트리아가 인구가 총 633만 명인데 매년 5만 명이 목숨을 걸고 에티오피아로 탈출을 합니다. 그 중에서 1만 명 정도가 유럽으로 가려고 지중해를 건너고 그 중에 5분의 1인 2천 명이 그 와중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유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에리트리아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거둔 세금이 가난한 에리트리아 정부의 주 수입원입니다. 아까 유튜브로 방송된다던 에리트리아 국영방송 에리TV는 바로 이렇게 유럽에 정착한 에리트리아 난민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소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난민을 왜 특산품에 비유했는지 이쯤 되면 이해가 되죠. 에리TV 유튜브 채널은 사실 JTBC 뉴스 채널보다 조회수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유튜브를 열고 JTBC 뉴스를 찾아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미 유튜브에 오신 김에 제 업센랩 채널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씨 그게 아니라 지금 디지털 뉴스룸부터 좋아요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나저나 우리가 왜 에리트리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에리트리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아까 북한이 왜 아시아의 에리트리아가 아니라 에리트리아가 왜 아프리카의 북한인가 물으셨죠.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에리트리아는 핵무기도 미사일도 없습니다. 이런 대량 살상 무기가 없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세계 평화에 크게 위협이 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데니스 로드맨이 농구를 하러 가지도 않고 전 세계 그 누구도 사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에리트리아의 국민들은 전 세계인들의 무관심 속에 조용히 그리고 고요히 독재자로부터 억압받고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참아내면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겁니다. 사람이 선행을 할 때 선행을 생각하고 선행을 하면 그건 선행이 아니듯이 이런 식으로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선행이 아니죠. 우리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또 존재감이 없고 아무런 위협이 없어도 에리트리아 같은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세계 시민의 자격과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절대로 이루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와, 이렇게 생각이 깊은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모처럼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는 리플라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격을 너무 정형화하면 상대에게 수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용주 씨에겐 적인가요? 동지인가요? 당신의 아나운서죠. 제 아나운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 뭘까요? 작가님 그리고 네. 원고 좀 빨리 주세요. 예, 최대한 열심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독촉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정말 잘 될지는 좀 비리를 로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비리를.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네. 그 원고를 이제 화요일 날 독촉을 하시는데 당신의 아나운서는 상냥하지 않습니다. 어머, 내가 왜 상냥하지 않아요? 네, 당신의 아나운서니까 제 아나운서 아니고요. 아니요, 저는 이모티콘 붙여가면서 굉장히 정중하게 네, 작가님 원고 달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모티콘도 종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위험해질 것 같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